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는 교차로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까? 명확하고 자신 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고대 불교의 지혜를 탐구할 것입니다. 그러니 즐겨 맑은 정신과 차분한 마음으로 인생의 여정을 헤쳐나갈 준비가 되셨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장, 불교에서 당신의 가치를 알아라.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은 인생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단계로 간주됩니다. 가치는 우리의 행동과 행동을 안내하고 우리의 삶을 형성하며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알면 그에 맞춰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연민, 친절, 마음 챙김, 지혜와 같은 가치를 기르도록 가르칩니다. 이러한 가치는 측량할 수 없는 4가지 가치로 알려져 있으며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가치를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함으로써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가장 깊은 신념과 열망을 반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관을 알기 위해서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대표하는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면 핵심 가치를 식별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선 순위를 지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치는 목표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는 우리가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구체적이고 잘못된 것인 반면 가치는 우리의 행동과 결정을 형성하는 지도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이 목표일 수 있고 일과 삶의 균형을 우선시하는 것이 가치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파악한 후에는 이에 맞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귀하의 선택이 귀하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고 이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가치 중 하나가 정직이라면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진실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우선순위와 신념이 바뀔 수 있으므로 우리의 가치를 정기적으로 재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가장 깊은 믿음과 열망을 계속해서 반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관대함, 인내, 겸손과 같은 다른 가치관을 기르도록 가르칩니다. 관대함은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우리의 은과 자원을 자유롭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내에는 역경에 직면하더라도 침착함과 이해심을 키우는 것이 포함됩니다. 겸손은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데 열려있는 것과 관련됩니다. 이러한 가치를 키우기 위해 불교는 인내를 장려합니다. 명상, 마음챙김, 윤리적 행동과 같은 실천, 명상과 마음챙김은 내면의 고요함과 명료함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며 우리의 가치관과 연결되고 지혜와 연민의 입장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윤리적 행동에는 우리의 가치에 따라 생활하고 다른 사람을 친절하고 존중하며 대하고 해를 끼치는 행동을 피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관행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우리의 가치를 키우고 이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시간을 내어 자원봉사를 하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함으로써 관대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전에 심호흡을 하고 10까지 세면서 인내심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에 열려 있음으로써 겸손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치를 알고 이에 맞춰 결정을 내리는 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찰과 자기 인식, 그리고 우리의 가장 깊은 신념과 열망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나타와 모습을 반영하는 더욱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봄으로써 자신의 핵심 가치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결정을 내리면 더욱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연민, 친절, 마음 챙김, 지혜와 같은 가치를 기르도록 가르치고 명상, 마음 챙김과 같은 수행을 장려합니다. 우리의 가치에 따라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윤리적 행동, 이러한 가르침이 당신의 가치를 알고 인생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한 여정에 영감을 주고 안내해 주기를 바랍니다. 레슨 2. 미래에 집중하세요. 미래에 집중할 때 우리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비전은 우리의 행동을 안내하고 장기적인 목표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우리에게 방향과 목적을 제공하며 우리의 가치와 열망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목표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관련성이 있고 시의적절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때 집중하고 의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 올바른 의도의 개념은 의미 있고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한 일련의 지침인 고귀한 팔정도의 일부입니다. 올바른 의도에는 우리의 가치에 부합하고 따라야 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녕을 증진하십시오. 우리의 가치에 부합하고 더 큰 이익을 증진하는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우리의 결정이 미래에 대한 비전과 일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 우리 행동의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즉각적인 현재를 넘어 생각하고 우리의 선택이 미래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 카르마의 개념은 우리의 행동 결정이 이생과 내생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행동의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가치에 부합하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녕을 증진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결정의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이 장기적으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것이 나를 목표에 더 가깝게 해줄 것인가? 아니면 더 멀리 밀어낼 것인가? 이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러한 질문을 고려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미래에 집중하려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결정한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기르면 우리는 목표에 전념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올바른 노력의 개념은 고귀한 팔정도의 일부입니다. 올바른 노력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인내심을 갖고 현재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이 포함됩니다. 인내심을 키우고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미래에 집중하고 비전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가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상기시켜 줌으로써 미래에 계속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에 부합하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증진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불교에서는 감사의 실천을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미래에 계속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쁨과 만족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래에 초점을 맞추려면 변화를 수용해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변화를 수용하고 삶의 무상함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미래에 대한 비전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인생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측면입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 행동의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고 인내심을 키우고 감사를 실천하고 변화를 포용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방침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불교의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미래에 계속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와 열망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인생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한 여정에 영감을 주고 안내해 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의 결정과 행동을 성찰하는 것은 불교 수행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수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나은 선택을 하세요. 성찰은 개인의 성장과 자기 개선을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상에서 물러나 삶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며 패턴, 강점 및 개선 영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결정과 행동을 성찰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큰 명확성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성찰을 마음 챙김을 기르고 지혜를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간주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성찰함으로써 우리는 현실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모든 사물의 상호 연결성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키우고 내면의 평화와 만족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결정과 행동을 되돌아보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명상할 수 있는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을 선택하세요. 집안의 방, 공원, 도서관의 조용한 구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일부인 성찰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일정과 선호도에 따라 매일, 매주 또는 매월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불만을 반영하십시오. 내가 이 결정을 내리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내 행동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내가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생각을 적어보면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 인사하는 사람의 통찰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기, 공책 또는 디지털 문서를 사용하여 생각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성찰은 우리 자신, 동기, 행동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강점과 개선 영역에 대한 더 큰 자기 인식과 통찰력은 과거의 결정과 행동을 되돌아봄으로써 무엇이 효과가 있었고 무엇이 효과가 없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찰은 우리의 가치, 목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우리 삶에 더 큰 명확성과 목적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경험을 반영함으로써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더 큰 연민과 공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성찰은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교에서 성찰은 영적 수행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마음 챙김을 기르고 지혜를 개발하고 현실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다음은 불교 수행에서 성찰이 사용되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존재의 세 가지 표시는 무상, 괴로움, 무아입니다. 이러한 표시를 숙고함으로써 우리는 현실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더 큰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평화와 만족. 5개는 불교 수행의 윤리적 지침이다. 살인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며, 음행하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술을 마시지 말지니라. 이러한 교훈을 숙고함으로써 우리는 윤리적 행동을 함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더 큰 연민과 공감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8정도, 바정도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견해, 올바른 행동으로 구성됩니다. 올바른 의도,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입니다. 길의 각 측면을 숙고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발전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더 큰 지혜와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과 행동을 반성할 시간을 표시하는 것은 개인 성장과 자기 개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명확성, 목적 및 지혜로 이어집니다. 불교에서 성찰은 마음 챙김을 키우고 연민을 키우며 현실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일상생활의 성찰을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자기인식을 키우고 의사결정을 개선하며 더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사과, 자신의 감정을 개처럼 대하십시오. 감정은 인간 경험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엄청나게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하고 우리를 창조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릴 때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감정이 우리를 통제하도록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대하는 불교의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개처럼 대할 때 감정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도록 놔두지는 않습니다. 잘 훈련된 개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도 그 반대가 아니라 우리에게 봉사하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면 한 걸음 물러나서 단순히 그것을 관찰하십시오. 몸의 어디에서 그것을 느끼는지, 어떤 생각이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감정을 사용하여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은 당신의 감정에 대한 자각과 분리를 배양할 수 있게 해주고 이는 당신이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관찰했다면 다음 단계는 감정이 당신을 통제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감정이 행동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났다면 이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이 당신을 통제하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나중에 후회할 순간에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대신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발 물러서서 숨을 쉬고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마찬가지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 감정 때문에 행동을 취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두려움을 인정하되 그것이 당신을 통제하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무섭게 느껴지더라도 목표를 향해 작은 발걸음을 내딛고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개가 올바르게 행동하려면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감정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는 연민, 친절,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고 분노, 두려움,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을 훈련하는 한 가지 방법은 명상을 통해서입니다. 명상을 하면 내면의 평화와 평온함을 키워 부정적인 감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주의를 현재 순간으로 되돌림으로써 마음이 더 탄력있고 부정적인 감정에 덜 반응하도록 훈련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개처럼 대할 때는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에 대해 친절하고 이해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겪고 있을 때에도 감정은 인간 경험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며 느껴도 괜찮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화가 났거나 슬프거나 두려웠다고 해서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감정을 인정하고 친절과 이해심으로 자신을 대함으로써 자기 연민을 실천하십시오. 이는 휴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당황스럽거나 믿을 수 있는 친구나 치료사와 대화하거나 기쁨과 위안을 주는 자기 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을 실천함으로써 인생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면의 힘과 회복력을 키우게 됩니다. 당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감정이 당신을 통제하도록 두지 말고 감정을 훈련하고 자기 연민을 실천하십시오. 자기 연민을 실천하면 내면의 지혜와 회복력을 키워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5과 자신감을 높이십시오. 자신감은 인생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위험을 감수하고 목표를 추구하며 장애물을 극복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반대로 자신감이 부족하면 스스로를 의심하고 행동을 취하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자기 연민과 자기 수용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친절하고 이해심 있게 대함으로써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능력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은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친절, 이해, 용서로 자신을 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 자신을 가혹하게 여기고 우리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감 감소와 자기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자신과 자신의 불완전성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며 이는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을 실천하려면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하고 어려움에 직면하며 불완전해도 괜찮다는 점을 인식하세요. 그런 다음 친구에게 하듯이 친절하고 이해심 있게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자신의 장점과 성취를 상기하고 실수가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자신감의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바꾸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동을 취하고 목표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므로 부정적인 자기 대화에 도전하고 긍정적인 확언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에 도전하려면 자신의 생각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부정적인 자기 대화에 주목하고 그것이 사실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봄으로써 도전해보세요. 종종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현실보다는 가정이나 두려움에 기초합니다. 그런 다음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긍정적인 확언으로 바꾸십시오. 예를 들어 나는 이 일을 할 만큼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대신 나는 성공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것은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와 능력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면 낙담하고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도전적이지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려면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성취할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 가능한 작은 단계로 나누세요. 각 단계를 축하하고 필요에 따라 목표를 조정하세요. 완벽함보다 발전이 더 중요하며 각 단계가 목표에 더 가까워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행동을 취하는 것은 자신감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목표를 향해 행동을 취할 때 우리는 경험을 쌓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되며 이는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조치를 취하려면 목표를 향해 취할 수 있는 작은 단계를 식별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런 다음 조치를 취하고 자신의 경험을 반영하십시오. 너는 무엇을 배웠니? 어떤 기술을 개발했나요?
귀하의 진전을 축하하고 이를 추가 조치를 취하기 위한 동기로 활용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자신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자신감과 의욕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주변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싸려면 긍정적인 사람들은 당신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친구와 가족을 찾습니다. 귀하의 가치와 관심사항에 부합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는 그룹이나 커뮤니티에 가입하세요. 당신을 실망시키거나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존재하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 감정, 감각에 집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할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해 더 잘 인식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여 생각과 감정이 판단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마음이 방황할 때 부드럽게 호흡으로 되돌리십시오. 매일 몇 분 동안 마음 챙김을 연습하고 점점 더 편안해지면 시간을 늘려보세요. 자기 연민을 실천함으로써 부정적인 자기 대화에 도전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을 취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주변을 둘러보고 마음 챙김을 실천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생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면 자기 인식, 성찰, 자신과 직관에 대한 신뢰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알고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성찰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감정을 개처럼 대하고 우리의 직감을 믿고 자신감을 높이면 우리의 결정을 우리의 가장 깊은 소망에 맞춰 조정하고 더욱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인생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한 여정에 영감을 주고 안내해 주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100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